갑시다. 뭐 둘밖에 없으니까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얘기하시고. 알겠지? 자, 일단은 지금 할 거는 제목이 크게 공간인데, 공간이니까 3차원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 중에 공간 도형,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얘기할 거고, 공간 좌표. 우리가 원래 X축, Y축만 그리면 좌표의 값이 두 개인 거잖아, X, Y. 근데 공간으로 가면 X, Y, G까지 총 3개의 차수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공간 도형, 공간 좌표를 배울 건데, 일단 오늘은 공간 도형까지만. 알겠지? 그러니까 공간 도형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공간에 생기는 거라서 그냥 너네가 생각할 때 입체적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부터 생각하는 게 맞냐면, 이걸 풀다 보면은, 그리고 배우다 보면은 되게 직관적이고, 뭔가 느낌상 그럴 것 같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니네가 얘기하는 공간 지각력? 무슨 말인지 알지? 야, 근데 공간 지각력은 너네 농구나 축구할 때 이제 내가 어디쯤 있다 이런 게 공간 지각력이고, 네가 운전할 때 후방 카메라 같은 거 안 보고 지금 주차를 후면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게 공간 지각력이고, 이거 문제 풀 때 무슨 공간 도형이라고 공간 지각력 이런 소리 하지 마. 알았지? 이게 그냥 어중이 떠중이처럼 공부를 하다 보면, 왕년에 나처럼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이런 직관 느낌, 공간 지각력으로 푸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거든?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거보다는 논증한다,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그리고 확인한다,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그렇게 생각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공간 지각력을 사용해서 뭔가 얘랑 평행하겠는데 그 느낌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공간이나 3차원 느낌의 그림을 전부 다 평면 그림으로 바꿔서 푸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생각부터 해야 돼. 분홍색으로 할 게 아니라 얘로 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되게 그냥 글을 딱 읽으면 너무 당연한 말밖에 안 써있거든, 처음에는. 그 당연한 말들을 가지고 잘 조합해서, 그러니까 이런 논리관계에 의해서 얘랑 수직이다, 그러니까 얘랑 평행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여기 공부하다 보면 여기가 되게 낯설다, 아니면 못하겠다고 느껴졌을 때는 네가 여기 중에 뭐가 약한지를 생각해봐. 알겠지? 너무 여기에만 의존하면 당연히 안 돼. 근데 사람이니까 이거를 하기 전에 얘가 먼저 드는 건 당연한 거잖아. 만약에 이런 느낌을 받으면 그 느낌을 억지로 버릴 필요까지는 없어. 대신 그 느낌이 왜 맞는지를 확인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면은 여기 직육면체가 하나 있다 쳐봐. 그러면 야, 솔직히 뭐 얘랑 수직이다, 이거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서 너 입장에서 요거랑 요거를 연결해서 만든 이런 직선이 하나가 있다고 쳐봐. 됐지?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를 연결해서 만든 직선이 하나가 있다고 쳐봐. 너가 봤을 때 이 두 직선이 어떤 관계일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위에서 봤을 때 일단 둘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그건 이해되지. 왜냐면 위에 있는 직선은 그냥 위평면에서만 이러고 놀고 있는 거고, 얘는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거니까 안 만나겠지. 그러니까 안 만나는데 얘네가 무슨 관계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할 건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럴 때는 얘를 평행이동을 해서 움직일 거거든. 평행이동해서 움직여가지고 걔네가 만나는 각이 생기게 만들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그렇게 움직였을 때 걔네가 이루는 각도가 얼마일지를 본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 어느 순간 얘를 만나게 만드는 순간부터는 그게 한 평면상에서 보이겠지. 안 만나게 이렇게 있는 거니까 네가 공간으로 보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관점을 갖고 갈 거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런 모든 거를 이해하려면 맨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평면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부터 해야 돼. 평면의 결정 조건. 자, 당연하게 이해되면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외우셔야 돼요. 알겠지? 자,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평면이 구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서로 만나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동떨어진 세 점이 있으면 돼. 점 3개 있으면 평면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거부터 생각해봐. 너네 이거 뭐라 그러지? 산발이? 화학 실험할 때 발 3개 탁탁탁 펼치면 딱 고정되잖아. 그게 왜 발이 4개가 아니냐면 발이 3개면 평면이 고정돼서 그래. 너네 지금 의자 봐봐. 이거 의자가 발이 4개지. 가끔 이거 아구 안 맞으면 존나 흔들리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다리가 3개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 4개가 있으면 이 4개가 길이가 똑같으면 이 4개로 한 평면이 구성되니까 그런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닳아가지고 짧아져. 그러면 이거 3개로 한 평면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내가 얘를 억지로 이쪽을 눌러가지고 얘가 길게 내려온다고 치면 이걸로 또 만들어지니까 흔들리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겠지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평면을 만들려면은 기본적으로 점 3개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아까 네가 말한 대로 중학교 때 배웠어. 기억나? 근데 문제는 그러면 점 3개가 아니면 어떡하냐 이거지. 예를 들면 봐봐. 첫 번째는 한 직선이 있고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나머지 한 점이 있으면 돼. 왜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2개를 내가 아무거나 잡는 순간 이런 그림이 나오겠지 당연히. 이해됐어? 그 다음은 점은 없는데 직선만 2개인데 그 직선이 만나면 돼. 생각해봐. 아니 직육면체 그림을 생각해봐. 이렇게 너가 이 직육면체 그림에서 얘를 바닥이라고 인정하잖아. 왜 그런 거야? 얘랑 얘랑 만나니까. 그런 뜻이라고. 아니면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면 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요거랑 요거로 만들어지는 평면, 바닥 평면 이렇게 있다고. 아니면 얘랑 얘로 만들어지는 거, 왼쪽 평면 이렇게 있는 거라고. 알겠어? 근데 기본적으로 저 그림들이 전부 다 점 3개만 있으면 된다는 건데 그 점 3개를 여기 같은 경우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니까 이런 거 잡으면 끝나겠지. 이런 것도 이렇게 잡고 여기 하나 잡으면 끝나겠지. 그러니까 전부 다 사실은 요거에 귀결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평면이 결정된다 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거를 좀 어렵게 가면 어떤 식이 나오는 거냐면 봐봐. 만약에 직육면체가 있다고 쳐봐. 이렇게 이 직육면체에서 예를 들어 이 왼쪽 모서리 요 놈의 중점을 잡았어. 그 다음에 여기도 중점을 잡았어. 됐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도 중점을 잡았어. 하고 나서 이 점 3개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지. 그러면 이 점 3개를 지나가는 평면은 오로지 하나로 결정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평면을 이런 식으로 그리다 보면은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야. 논리관계상 이 나머지 한 점이 이 뒤에 있는 모서리의 가운데지 않을까? 됐어? 얘가 이 뒤에 있는 모서리의 가운데가 돼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면 돼. 그냥 당연할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설명하면 돼. 왜냐면 얘가 가운데가 아니라면 다시 가운데가 맞다고 쳐봐.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평행해지겠지? 그러니까 평행한 걸로 만들어진 한 평면이 있겠지? 그리고 얘가 가운데가 되니까 요거랑 요거도 평행하지? 그러니까 얘랑 얘로 만들어진 평면이 있겠지.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네가 조금 위로 잡게 되면은 그때는 이 초록색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보라색을 잡게 되는 거니까 평면이 한 개가 아닌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계속 확장해 나갈 거다 그런 뜻이야. 김성주 알아듣지? 쉽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평면을 결정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에 점과 선과 면을 가지고서 어떤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때 첫 번째가 위치 관계야. 근데 생각해봐. 점의 위치 관계는 사실 뭐 당연하지. 뭐 직선이 있는데 직선 위에 점이 있다? 위에 있지 않다.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점은 그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크게 공부할 게 없다고. 당연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선하고 면을 비교한다고 치면은 첫 번째, 선과 선의 위치 관계는 어떨까? 두 번째, 선과 면의 위치 관계는 어떨까? 세 번째, 면과 면의 위치 관계는 어떨까? 면은 평면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선과 선의 위치 관계 중에 뭐가 있냐면 1번. 그냥 1번 만난다. 2번, 안 만나고 평행하다. 3번 뭐야? 그게 꼬인이치. 평행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예를 들어 직선이 뭐 공간이 이렇게 평면이 있다고 쳤을 때 이 평면상에 있는 한 직선과 그 평면을 관통해서 지나가지만 이 새끼랑은 만나지 않는 뭔가 요렇게 지나간 이런 직선이 있겠지. 평행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는. 됐지? 이거 세 가지는 뭐 중학교 때 배우신 거고. 자, 그럼 선하고 면은 뭐가 있을 거냐면 생각해봐. 어떤 면이니까 그냥 기본 평면이고 평면을 그냥 이런 A4 용지라고 생각해. 그럼 이런 A4 용지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 A4 용지와 이런 직선의 위치 관계가 뭐가 있을 거냐고. 이게 지금 선분이 아니고 직선이니까 무한히 쭉 뻗어나가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위에 붕 떠 있으면 안 만날 수 있는데 이 붕 떠 있는 게 기울기가 똑같아야 안 만나지. 이렇게 되면 언젠간 만날 거 아니야. 왜냐면 얘도 무한히 펼쳐지고 얘도 무한히 펼쳐질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치면 이건 언젠가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만나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만난다 1번. 이게 만난다. 그럼 만나지 않으려면 평행한다. 3번. 아예 그 평면 안에 포함되어 있다.
됐지?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다. 자, 마지막 면과 면의 관계는 생각해봐. A4 용지 2장 갖고 얘기할 거야. 역시나 안 만나려면 평행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있는 순간 언젠가 만나겠지. 그게 아니면 처음부터 만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약간 이렇게 그려봐요. 요런 식으로. 뭔 그림인지 보여? 노트북 펼친 모양. 여기 이거. 그때 이 만나는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이 선을 우리가 교선이라고 할 거야. 만나는 점을 교점이라고 하잖아. 만나는 선을 교선이라고 하겠지. 됐어?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각도를 또 얘기한다고 쳐봐. 그럼 이번에는 선과 선의 각도. 두 번째, 선과 면의 각도. 세 번째, 면과 면의 각도. 이거를 아까 너가 본 이면각이라고 하는 거야. 이면, 뭔가 다른 면이다가 아니고 그냥 면이 2개 있는데 두 면이 펼쳐진 각도라고. 그리고 얘는 직선하고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보니까 줄임말로 그냥 직평각이라 그래. 뭐 공식 용어는 아니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그리고 선과 선이 이루는 각은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있으면 막곡지각이겠지 뭐. 뭐 이런 거. 그러면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걸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가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여기서 막 이렇게 사인 뭐 이런 식으로. 맨날 하던 거. 아니면 피타고라스 등등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이런 공간상에서 생기는 거 갖고 뭘 할 거냐 이건데, 자, 예를 들어 봐봐. 이렇게 평면이 하나가 있어. 그때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봐. 그럼 이게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여기랑 만나는 점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만난 다음에 이제 뒤를 뚫고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럼 이제 이런 거잖아. 면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가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각도가 생기겠지. 그 각을 직평각이라고 하는데 그 각을 어떻게 잴 거냐 이런 뜻이거든. 됐어? 첫 번째,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잡아. 1번. 2번, 그 아무 점에서 바닥에다가 수선의 발을 딱 하고 꽂아. 세 번째, 그 수선의 발과 직선과 평면이 만나는 교점을 연결해. 서 만든 분홍 삼각형을 보면 여기가 몇 도야? 이게 90도인 건 당연한 거지. 그러면 결국 이거를 뭔가 여기서 사진을 찍었다고 보든 아니면 뭐 얘를 오려냈다고 보든 하게 되면 이렇게 분홍색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를 P, 여기를 O, 여기를 뭐 H라고 잡으면. 그러면 삼각형 POH에서 여기가 이루는 이 각도를 지평각이라고 정의한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럼 만약에 이면각이면 마찬가지로 한 면 위에 아무 점을 잡아. 그 다음에 그 점에서도 만나는 교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 알겠지? 수직으로 떨어지게. 그럼 여기서도 봐봐. 이게 수직이려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야. 그림을 그릴 때. 내가 평면을 애초에 이런 식으로 그렸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90도의 이미지를 띄고 있다고 봐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가 90도라고 봐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뭔가 만들어지는 보라 삼각형 입장에서 여기가 또 90도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렇게 생각하겠다 그런 뜻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갖고 이제 문제를 하겠다 이건데 봐봐. 단어부터 정리하자.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정리. 세 번째, 공리. 정의가 뭐야? 그렇게 정합시다. 뜻을 그렇게 정합시다라고 한마디로 약속한 거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x제곱은 5다를 만족하는 그 x값을 루트 5다라고 부르기로 약속한다인 것처럼 그냥 기호를 정했다. 그렇게 정하기로 한다. 이런 뜻이고, 정리는 항상 참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명을 거쳐서 앞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할 때 약간 공식 같은 거지. 알겠지?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증명해 놓으면 얘를 영영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거. 그럼 공리는 뭐냐면 정리긴 정리인데 너무 당연해서 그냥 솔직히 수학하는 양반들끼리 이걸까지 굳이 짚고 넘어가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 당연한 약속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랑 얘랑 섞여 있는 느낌인 거야. 이거는 뭐 엑시엄이라고 써. 알겠지? 그러면 요런 상태에서 내가 정의를 할 건데 뭘 정의할 거냐면은 자, 직선을 보통 L, M, N이라고 쓰게 될 거고 직선을
평면을 알파, 베타, 감마 내지는 PQR이라고 쓸 거거든. 그러면 어떤 거를 정의해야 할 거냐? 어떤 직선과 어떤 평면이 서로 수직이다인 상황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 이거야.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있으면 존나 수직이잖아. 이거를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거냐 이거지. 자,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다를 뭐로써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불러. 직선과 평면이 있는데 그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에브리 직선과 싹 다 수직일 경우에, 그러니까 애초부터 면과 직선끼리의 관계는 얘는 면이고 얘는 선이니까 뭔가 입장이 안 맞잖아. 얘는 3D 부피고 이 새끼는 길이니까 2D니까. 근데 애초에 입장을 2D와 2D로 바꾸는 거야. 둘 다. 그러려면 알파라는 평면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을 끌고 왔을 때 그 어떤 것하고도 항상 수직이라고 밝혀지면은 그때부터는 얘를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고 보겠다는 거지. 됐어? 자, 예를 들어 봐봐. 지금 내가 아까 그렸던 이 A4 용지가 있다고 쳐봐. 여기에. 그 A4 용지 안에 이런 직선이 있대. 그리고 이런 직선도 있고. 그럼 만약에 노랑하고도 수직이면서 보라하고도 수직인 직선 하나만 그려 라고 하면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직선과 이 평면 자체가 수직하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인정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파란색은 노랑과 수직이다. 인정? 파란색은 보라와 수직이다. 인정? 따라서 파랑은 노랑과 보라로 만들어지는 평면과 수직이다. 인정? 그러니까 따라서 파랑은 노랑과 보라로 만들어져 있는 평면 알파상에 존재하는 이딴 직선하고도 수직이고 이딴 거랑도 수직이다 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야. 전부 다. 그거를 제일 극명하게 쓰는 게 정사면체. 정사면체도 너네가 엄청 자주 그리게 될 건데 열심히 그려 말았지. 자, 정사면체가 있어. 여기에 꼭지점을 A, B, C, D라고 잡았다 이거야. 그럼 되게 당연한 명제가 첫 번째는 먼저 선분 BC와, 이거 선분 표시 안 쓸게. 선분 BC와 선분 AD는 무슨 관계? 선과 선의 관계니까. 만난다, 평행하다, 꼬여있다. 뭐야? 꼬여있다지. 만나지도 않고 평행도 안 해. 그러면 꼬여있는데 그럼 꼬인 위치에 있는 얘네는 무슨 관계일지까지 보자는 거거든. 됐어? 결과적으로 얘랑 수직이야.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이게 아까 말한 논리, 증명을 해야만 보인다고. 그냥 느낌상 보면 뭐 말이 되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봐봐. 첫 번째는 요놈하고 요놈이 수직인 걸 보이고 싶잖아. 그러니까 요놈이랑 AD를 포함한 어떤 평면을 생각해. 그래서 AD를 포함하는 평면과 BC가 수직인 걸 보이면 끝나. 이해됐어? 지금 그게 이 얘기잖아. 그러면 AD를 포함하는 평면이면서 BC랑도 수직인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은 이거 정삼각형이지? 그러니까 BC의 중점을 잡아서 A랑 연결을 쳐. 이렇게. 그러면 이 보라색이랑 이 노란색은 수직인 거잖아. 마찬가지. 이 바닥에 있는 것도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D하고 요 놈을 연결시켜주면은 바닥에 있는 BC와 여기 있는 보라색은 수직이겠지? 됐어? 그러면 요 보라색이랑 수직이고 요 보라색이랑 수직이니까 보라색과 보라색 만나는 두 직선. 만나는 두 직선으로 생성되고 있는 이 평면과 BC는 수직인 거잖아. 네, 근데 그러면 꼬인 위치에 있으면 다 수직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족같이 꼬여있으면 각도가 조금만 비틀어지면 수직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이거는 정사면체니까 되는 거야. 정사면체니까 얘를 잡았을 때 얘랑 수직인 거잖아. 왜냐면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이게 지금 여기랑 여기랑 이등변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중간을 잡았을 때가 여기가 수직인 거지. 지금 너가 말한 거 꼬여있으면 무조건 직각입니까? 아니죠. 뭐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아. 뭐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런 선 하고 또 뭐 있을까? 요거랑 요렇게 지나가게 잡을 수도 있고, 그지? 저렇게 지나가게 잡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지나가도 꼬여있는 거고 이렇게 지나가도 꼬여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도 꼬여있고 저렇게 지나가도 꼬여있는데 그 전부 다 수직일 수가 있어? 노란색은 가만히 있어. 얘가 공중에 있는 요 놈이 요렇게 지나갈 때가 수직이고 요렇게 지나갈 때가 수직이라고? 항상 모두랑 수직일 수는 없잖아. 근데 저 그
꼬임 다른 성분을 포함한 그 면을 만드는 거는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한 평면으로 결정되지 않겠죠? 지금은 이게 요 관계인 선과 그러니까 수직인 관계, 요 수직인 관계인 선으로 만들어지는 평면이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얘랑 수직인 거지. 다른 거를 잡았을 때 수직이 아닐 수도 있겠지. 뭐 그런 건 보다 보면 되게 많이 나와. 근데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 이게 옛날에 내가 이게 RPM 문제거든? 그냥 교과서인가? 근데 푸는데 딱 그냥 그림 보면 정사면체가 사실 뭔 그림인지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일이 없잖아. 그리고 얘랑 꼬여있다는 건 알겠어. 안 만나긴 하니까. 근데 이 새끼가 왜 수직이지? 라고 하기가 되게 난감한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논증해 나가는 거지. 이렇게 잡았을 때 수직? 이렇게 잡았을 때 수직?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런 평면하고 수직? 그 평면상에 존재하는 얘랑 평면상에 존재하는 직선이랑 얘랑 항상 수직. 그러니까 얘랑도 수직. 뭐 이렇게 가겠다고. 알겠어? 그래서 지금 이런 정리를 잘 받아들이면 첫 번째, 정의는 이거야. 뭐를 어떤 상황으로 정의하냐. 평면과 직선이 서로 수직한 상황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L과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이 수직인 경우. 이런 상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우리가 거꾸로 확인하려면 그러면 이런 상황이 돼야 얘가 됩니다. 라는 건데 그럼 모든 직선이 100만 개가 넘을 텐데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정리를 활용해서 이렇게 쓸 거야. 평면 알파가 생성되려면 직선이 2개만 필요한 거잖아. 왜? 평면의 결정 조건, 점 3개, 2직선인 거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알파라는 평면이 하나가 생기려면은 이 모든 직선을 다 볼 필요가 없이 직선이 2개만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L과 알파 위에 존재하는 딱 2개의 직선하고만 수직인 게 보인다. 그런 상황이면 이제부터 우리는 L과 알파가 수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이해하겠어? 항상 모든 논리관계가 어려울 때는 니네가 제일 쉽게 생각하는 직육면체로 생각해봐. 자, 바닥평면이 있다. 바닥평면에 수직인 이런 선이 있다. 우리는 왜 이 바닥과 이 초록이 수직이라고 인정하고 있을까? 첫 번째, 바닥에 존재하는 1번 직선과 초록색이 수직이다. 바닥에 존재하는 2번 직선과 초록이 수직이다. 따라서 1번과 2번으로 만들어지는 평면과 초록색이 수직이다. 라고 얘기하겠다. 이런 뜻이지. 쉽게 말하면. 알겠어요? 딱 요 정도 생각만 해보고 문제나 풀어보자 일단. 알겠지? 진도를 다 가기엔 좀 많아요. 자, 272번을 한번 해보자. 저게 그 명제로 따졌을 때 필요충. 그치? 정의는 필요 충분 조건이지. 이러면 이거고 이러면 이거죠. 왜냐면 정의 자체는 그냥 애초에 이퀄 등호야. 이걸 이렇게 정하겠다. 근데 정리는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불러도 된다라는 식의 충분 조건인 거지. 272. 자, 두 직선 BD, DF 272번 평면이 몇 개 만들어지냐고 보는 거야. 자, 직선은 BD하고 DF가 있대. 둘이 만나 안 만나? 만나지. 교점이 D지. 자, 그런 다음에 점은 A하고 C하고 E하고 G가 있대. 그럼 배운 대로 가봐. 직선을 몇 개 써먹을지 생각해보자. 알겠지? 1번 만약에 직선을 2개 쓴다면 직선 BD와 직선 DF를 쓰겠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무슨 모양이 만들어져? BD랑 DF를 쓰겠다는 거니까 얘하고 얘하고 얘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저렇게 생긴 애가 또 어디를 지나갈지 보이나?
다시 이렇게 생긴 평면이 A 지나? C 지나? E, G 지나? 절대 안 지나는 거 이해됐지? 그러니까 요렇게 만든 평면, 즉 면 BDF라고 쓸 거야. 면 BDF. 그 면 BDF를 나중에 얘네를 활용해서 만든 거랑 얘랑 중복될 가능성이 없잖아.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만든 게 얘를 안 지나가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직선 두 개를 써먹는, 요거 두 개를 써먹는 건 이거 한 개 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직선을 한 개만 쓸 거라면, 예를 들어 직선은 BD하고 DF가 있어. 그 다음에 점은 AC, EG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직선 한 개와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나머지 한 점이라며. 그러면 요렇게 만들 때마다 생기는 평면이 다 다르겠지. 이해돼? 그 중에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계속 봐야 된다는 거야. 자, 봐봐. BD와 A를 만들었어. BD와 A로 만들었어. 이렇게. 그러면 무조건 C 지나가겠지. 그러니까 BDA랑 BDC는 같은 평면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한 개 셌으면 이 새끼는 세면 안 되지. 그럼 만약에 BDE는 BDE면 요렇게 생긴 거잖아. 요거. 이게 평면이 뭔 평면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평면을 그렸을 때 거기에 BDE니까 걔가 BDG, G를 지나가? 안 지나간다는 거 이해돼? 그럼 요거 두 개는 다 세면 되겠네? 마찬가지 DF랑 ACEG를 또 다 해봐야 돼. 자, 그러면 DF가 요선이야. 맞지? 그럼 DF를 가지고 A를 잡으면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그러면 DFA로 만든 평면에 C가 있을까 없을까? 존나 어렵지? 이게 첫 번째 문제라니까? 없지. 근데 그 없다는 게 이게 진짜 맞나? 이게 생각이 졸라 힘들다니까 이게. 야, BDA, BDC 됐어?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DF. 야, DFA, DFC. 그 다음에 DFE 돼 안 돼? 안 되지. 왜? 안 되지 않나? DFE 안 돼? 아닌 것 같아요. 자, DFE를 잡았어. 이렇게. 됐지? 그럼 그 DFE라는 평면에 다른 거 있을까 없을까? C가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게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미 DFC를 셌으면 DFE는 또 세면 안 돼. 야, 빡세지? 그러니까 계산이 없는 대신에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야, 그러면 DFG는 돼, 안 돼? 안 돼. 다시. DFA로 만든 그림에 DFG가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이것도 안 돼. 그래서 선 한 개, 점 쓰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없어. 그럼 이제 선을 쓰지 않고 점으로만 만들어. 점으로만. A, C, E, G니까. 그러면 점 4개 중에 점 3개 고르면 되지. 그래서 원래는 4C3이잖아, 원래는. 근데 문제는 ACE로 만든 거랑 ACG로 만든 거랑 CEG로 만든 거랑 이게 다 달라야 4C3인 거잖아. 근데 A, C, E, G라는 평면 자체가 한 평면이지.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이렇게 해서 만든 요 평면을 구한 순간 그 면 안에 G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니까. 점을 갖고 만들 수 있는 건 사실상 이게 아니고 그냥 한 가지겠지. 정답은 7개 이렇게 써야 돼. 알겠어? 알겠지? 자, 276번. 여기까지는 살짝 사실 중학교 문제긴 해.
정답 뭐야? 4번. 자, DHIE. 뭐냐, 이게? 가장 여기 오른쪽 이거? 얘랑 평행한 모서리 몇 개인데? 3개? CG. CG. 또, FI? FJ구나. 그 다음에 CF? 또 뭐 있어? GJAB하고 CA GJAB? GJAB 아, GJ. 이렇게 뒤에. 아니 수직을 생각. 얘도 있잖아. 세로를 이거 중1 문제다? 중학생들 대단하죠? 그때 똑똑했죠. 일 1번은 맞아 틀려. 어디서 만났는데? H에서 만나지. 응. 그게 확인해. 1번 맞지? 점 H가 교점이야. 2번 CF랑 EI가 꼬여있다. CF, EI 꼬여있죠? 안 만나죠? 평행도 안 하고. 맞죠? 3번 FJ는 FJ, 얘는 CGHD랑 평행하다. 당연하죠? 여기 이 선이랑 이 선이랑 평행하니까. 그 다음에 4번 아까 얘기했고. 자, 5번. 그럼 9개가 아닌가? 자, AD가 누구야? AD가 얘야. 자, 얘랑 꼬여있는 거 다 표시하래.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야, 설마 이거 9개 갖고 장난쳤을까? 아씨. C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아. 해보자. 이럴 때는 AD랑 꼬여있는 거니까 일단 안 만나야 되잖아. 자, 이렇게 생각해볼게. 점 몇 개 있어? 10개 있지. 점은 10개 있잖아. 점이 10개인데 내가 일단 꼬여있어야 되니까 안 만나야 되잖아. 그럼 내가 알파벳을 A랑 D를 쓰면 안 돼. 네가 만약에 B, A를 쓴다고 쳐봐. 그럼 그려볼 것도 없이 그냥 A가 똑같은 거니까 만나겠지, A에서. 그러면 남아있는 알파벳이 8개 알파벳이 있어. 그 중에 2개를 뽑는 거야. 아, 근데 그러면 또 평행한 거 다 빼야 되니까 또 불편하겠구나. 그냥 세자, 옌병. 자, 일단 1번 CG 되지? 꼬여있지? 그 다음에 요거 되지? 또 이건 평행하니까 안 되고, 이거 만나니까 안 되고, 이거 만나니까 안 되고. 근데 CG가 꼬여 있는 거예요? CG 꼬여있죠? 잠깐만. 수시 만나죠. 만나나? 네. 만나네. 개 힘드네 이거 진짜. 자, 요거랑 이건 안 되지. 뭐 이렇게 빡세 진짜. 요거 하나 되지. 그 다음에 BF 되지. 또 뭐 있어? HE 돼 안 돼. FE 돼 안 돼. 또 HI 하고 GJ 4번 GJ 밑에면 다 되는 거 안 되는구나. 두 개면 되는구나. 이거 안 돼? 안 되지. FJ 자, 1, 2, 3, 4 뭐야, 뭐 1, 2, 3, 4, 5, 6 이거 돼 안 돼? 7 9개보다 적은 것 같은데? 그치. 그지? 응. 아무튼 9개까지는 아닌 것 같아. 좀 문제가 좀 짜치긴 한다. 틀리게 되는 거. 근데 아무튼 4번은 절대 아니지. 4번은 5개 맞잖아. 응. 주영이 반응 궁금하다. 주영이 반응. 조주영 반응 궁금하네. 예? 이런 거세요. 눈 동그래지는 나발이 있지. 자, 281번. 얘들아, 이거는 항상 맞는 거 고른다는 거 알죠? 이런 거 할 때 그냥 직육면체 그려놓고 생각해. 자, 여기 봐봐. 야, 기억에서 뭐래? 알파라는 평면과 L이 평행하고 알파라는 면과 M 직선도 평행하면 무조건 L과 M이 평행하겠니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강민아, 그지? 네. 그럼 너가 대답해봐. 알파라는 평면이 2번 등장하니까 알파를 먼저 잡아.
알파 어디로 할래? 저 제일 앞에 있는 선으로 했어요. 아, 요거? 맨 앞에? 예. 오. 보통은 바닥으로 할 텐데, 그지? 뭐, 아무튼 상관없어. 자, 이게 알파라고 쳐? 그럼 너 입장에서 얘랑 평행한 직선을 어떻게 잡아도 맨날 평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무조건 평행할까요? 그럼 뭐, 다른 발레가 있나요? 만날 때 만날 때?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때 일단, 분홍색이랑 평행한 것 중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분홍색이랑 평행선 중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한마디로 이런 것도 되지만 이런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자, 니은, 디귿, 리을 시작. 해서 기억은 안 됩니다. 난 어릴 때부터 여기가 너무 싫었어. 너무 싫어. 지금도 싫어. 알파, 베타, 감마는 평면이야? 중독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아닌데? 이윤이 맞다고. 이게 틀렸다. 아니야? 니은 확실히 틀렸어? 왜? 알파랑 베타랑 평행할 수도 있으니까? 이 뒤도 틀렸는데 저. 네. 디귿이 틀렸어? 디귿도 틀렸어. 어, 진짜? 디귿이 어떻게 틀렸어? 자, 디귿 봐봐. 알파랑 베타랑 수직이래. 다 평면이지. 알베감 다 평면이잖아. 근데 알파가 두 번 나왔잖아. 알파를 바닥이라고 해보자. 자, 이게 알파야. 그럼 베타를 어디로 잡아야 돼? 무조건 얘랑 수직하게 잡아야 돼. 오른쪽이라 잡았어. 그럼 감마는? 그럼 앞면이랑 살 수도 있잖아. 아니 닿으면서 수직일 수도 있고. 그지? 여기 앞에 있는 요거가 감마가 될 수도 있죠. 감마를 여기라고 생각할 때는 평행한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감마를 여기라고 잡게 되면은 감마랑 베타는 수직하잖아. 그럼 디귿 틀렸네? 아싸리. 자, 그럼 리을은? 아뭐 리을이 맞네. 리을 맞다. 기억. 그때 리을 틀렸는데? 리을 맞지? 해볼게. 강민. 아 맞네. 강민, L을 어디로 할까? 뭐 그냥 이런 거 할까? 이런 거? 예. 여기 L이야? 그럼 L과 수직하게 알파 잡아야 돼. 어디라고 할까? 오른쪽이는. 자, 알파는 선이 아니고 면이야, 면. 그러면 얘랑 수직한 면은 양 사이드밖에 없죠. 왜냐면 앞면은 포함되니까 안 되고 뒷면은 평행하니까 안 되고 윗면도 평행하니까 안 되고 바닥은 포함하니까 안 되고 수직할 수 있는 건 양 옆면밖에 없지. 정면스 푸는 리을 틀렸죠. 아 리을 맞구나. 니은 맞아? 느낌. 리을 틀렸어. 틀렸. 아직 니은 안 해봤어 나는. 자, 니은 보자.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 또. 자, 이렇게 있어. 이번에 또 L 두 번 나오네. 그럼 L을 또 얘라고 해보자. 그러면 알파랑은 평행해야 돼. 그럼 알파가 될 수 있는 건 어디야? 윗면이 될 수도 있고 뒷면이 될 수도 있지. 수직인 거는 양 옆면이지. 무조건 수직한 거 아니야? 왜요? 아니, 그러니까 봐봐. L과 베타가 수직하려면 베타가 될 수 있는 건 양 옆면밖에 없잖아. 예. 그러면 알파는 평행이니까 알파가 될 수 있는 건 어디야? 위에 있거나 뒤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위에 있어도 수직이고 뒤에 있어도 수직 아닌가요? 아 그러네. 니은 리을 같은데요? 근데 나도 여기는 딱 보자마자는 잘 안 돼. 아니, 보니까 수직인 게 약간 킥인 것 같아. 아,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수직 보려고 하는 거야. 평행보다 수직이었을 때가 좀 더 확하고. 그래서 얘들아, 사실은 여기 초반이 그 뒤에 있는 얘기를 좀 논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짚는 부분이 존나 어려워, 여기가. 자, 284번. 자, 지금 얘기 하나. 꼬인 위치의 각. 반드시 뭐를 동반한다? 평행 이동을 동반한다. 자, AG랑 BC랑 안 만나죠?
맞죠? 예. 아저씨 그러면 AG랑 BC랑 안 만나니까 AG를 이동시키든 BC를 이동시키든 할래. 누구를 이동시킬래? 여기서 AG를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연장해서 옆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그지? 그럴 바에는 BC를 이동시켜서 딴 데로 만들 건데 어디로 보낼래? 아래로 보내서 GF로 봐도 되고 옆으로 보내서 AD로 봐도 되고 뭐 그건 상관이 없어. 여기로 갔다고 쳐. 그럼 지금 이렇게 노란색 선 두 개가 이루는 각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여기. 그러면 당연히 여기를 연결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그지? 그럼 봐봐. 분명히 이렇게 놓고 보면은 3차원 공간상에서 있는 AFG로 보이는데 이렇게 선을 그린 순간 이 노란색 선 3개로만 보면은 이제부터는 그냥 AFG의 삼각형인 거잖아. 이렇게 평면으로 바꿔놓고 푸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럼 결국에 여기 있는 코사인 값을 구하려면은 이제 대수에서 배우는 코사인 법칙 같은 걸 쓸 수 있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세변의 길이를 알 수 있으면 되고 여기는 2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AF는 얘랑 얘 가지고 피타 쓰면 되는 거고 근데 AFG가 직각 아니에요? AFG가 무조건 직각인지는 모르죠. 무조건 직각이야? 네, 무조건 직각. 무조건? 무조건 직각. 자, 정육면체일 때 무조건 직각이야? 그럼 직육면체일 때 무조건 직각인 거 알겠어? 나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나도 당연하지. 근데 너거들이 그거를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고. 매년 해보면. 근데 너네가 그게 되면 됐어. 근데 만약에 그냥 이걸 보고 선생님 여기가 왜 수직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치면은 할 수 있는 거는 이 세 길이를 구해서 피타를 써보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 그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여기 수직인 거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길이로. 한번 확인해봐. 근데 만약에 여기가 수직인 걸 몰라버리면 사실은 AG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얘가 수직이 됐으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가지고 얘를 알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랑 얘는 왜 수직이야? 저기가 저 평면이랑 저기 수직이어서 저 직선이. 강민 다시. 지금 질문. 이 그림에서 AF랑 FG가 서로 직교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이유를요? 그거를 하려고 해야 돼. 계속. 그냥 모든 아무리 쉬운 문제여도 그걸 하려고 해야 늘어, 진짜. 그냥 당연한데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왜 당연하냐고. 다시. FG랑 AF가 수직인 걸 설명하려면 다시 어떤 이상한 관계인 선이 수직이라고 설명하려면 어떤 직선과 AF가 포함되어 있는 평면하고 수직인 걸 보여주면 된다. 그러면 어떤 평면과 얘가 수직인 걸 보여주려면 그 평면상에 존재하는 두 직선과 수직인 걸 보이면 된다며. EF하고 BF. 그지? 그렇게 가는 거야. 얘는 EF랑 수직이고 얘는 BF랑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이 면 자체랑 수직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 면에 존재한 얘랑 수직이겠지. 라고 가는 게 가장 100점짜리 정답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아무튼 여기가 직각인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마지막은 코사인 법칙 쓸 게 아니고 그냥 코사인 값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하에서 약간 저런 정형화돼 있는 모양 말고는 안 나오죠. 그치. 약간 그림 자체가 성질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배운 논증이 가능한 거밖에 안 나와. 안 그러면 그냥 뭐 느낌밥으로 때려 맞추는 거밖에 안 되니까. 알겠지? 아무튼 뭐 하는 곳인지는 좀 알겠죠? 예. 자, 290번 펴놓고 설명 들읍시다, 이제. 자, 지금 하는 거의 제목은 삼수선 정리. 정리지, 정리. 정리니까 뭐야? 왜 그런지를 한 번 정도 설명했으면 이해가 됐으면 이제 외우고 쓴다 라는 얘기야. 말 그대로 수선이 3개 있다 그런 뜻이거든. 그림을 보면 되게 당연해. 여기 봐봐. 여기 평면이 있다. 됐지? 그 평면에 있지 않은 공간상의 한 점이 붕 떠 있다고 쳐봐. 됐지? 그러면서 이 점 P를 지나가는 직선이 얘랑 만나는 교점 자체를 O라고 찍었다고 해볼게. 그리고 여기를 뚫고 이렇게 지나가.
그 상태에서 P에서 내린 수선의 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O를 연결한 수선의 발, 여기가 서로 수직이 된다. 분홍 보라색 인건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겠다는 건데, 어떤 면 안에 직선이 하나가 있어, L. 그리고 이 L은 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공간상에 점 P가 떠 있다고 쳐봐. 그리고 그 점 P에서 L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어. 수선의 발. 수직으로 내렸어. 이렇게. 그리고 면에다가도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러고 나서 얘랑 얘랑 연결을 쳤어. 필연적으로 여기는 수직일 수밖에 없다 라는 뜻이야. 자, 1번 수선, 내린 수선의 발. 2번 수선, 여기 수선. 3번 수선, L과 P가 연결되어 있는 여기 직각. 이 직각이 3개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그림이 왜 맞는지를 여기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이 분홍색은, 이 보라색은 당연한 거라며. 그러면 이렇게 봐서 여기가 수직이 되게 L을 하나 그렸다고 쳐보는 거지, 처음부터. 됐어? 자, 그러면 지금 이 정리에서 말하고 싶은 게 결국 수선이 3개 등장한다는 건데, 여기 봐봐, 성준아. 만약에 문제에서 언급을, 자, P에서 L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이 O다 라고 주는 순간 분홍색을 알려주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P에서 바닥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H다 라고 주는 순간 요거를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분홍색과 보라색이 있다면 자동으로 이거는 갖춰진 거랑 마찬가지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저거다. 3개가 모이면 끝난다 인 건데, 2개가 있으면 나머지 하나가 자동인 거라고. 순서가. 알겠어? 으악. 자, L, 점 P. 1번.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음. 직각 1번. 2번. 그 수선의 발에서 마주보는 직선에다가 또 발을 내렸음. O. 직각 2번. 그러면 그 순간 직각 2개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 연결하면 이거 직각. 이건 자동이라고. 그렇게 써먹겠다는 뜻이야. 아니 뭐 순서를 잘 뒤집어서 여기 직각이고 여기 직각 줬으면 얘가 발이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등등등. 알겠지? 문제 보세요. 너무 하고 싶은 게 뭐야? PQ를 너무 이어버리고 싶어. 그러면 어떤 상황이 펼쳐져? P에서 내린 수선의 발 직각 하나 있죠? H에서 발 꽂은 거 Q 하나 있죠? 그러면 노란색이랑 노란색이랑 직교한다는 게 자동이시라고요? 그렇게 써먹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으아. 그러면 이렇게 가면, 야, 루트 6에 2루트 3이니까 얼마야? 6에 10이니까 18. 여기 3루트 2. 근데 여기가 수직인 게 보장될 거기 때문에 여기는 1대 1대 루트 2라서 6이다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지 뭐. 알겠지? 근데 저 성질이면은 그냥 AH 그은 다음에 써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AH? 그러니까 저 삼수선 정리를 결국 저것도 쓰면서 한 거. 잠깐만, 그치? AH 만약에 얘는 이렇게 연결했어.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발을 꽂았지. 그런데 발을 꽂았어. 그치? 그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선이 요거에 대해서 수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여기가 발로 내려왔으니까. 그 여기가 수직일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여기서 피타를 조져가지고 AH를 구하고 초록에서 피타를 한번 더 쓰면 AP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거지. 근데 저 삼수선 정리를 안 쓰고 그냥 저거 자체로도 항상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항상. 삼수선 정리를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런 그 삼수선 정리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깔려 있으면 저거는 항상. 그치, 뭐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걸 연습하기 위해서 정보가 너무 난무하니까 사실 그런 걸 안 쓰고도 할 수 있겠죠.
너 말이 맞지.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굳이 안 써도 되겠지. 뭐 그런 뜻이지. 나중 가면 어쨌든 이것만 써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삼수는. 다 복합적이지. 막 여기 공간이 막 이렇게 있는데 뭐 머릿속에 해보니까 야 여기 수직이야. 야 여기 수직이야. 그럼 이거 수직일 텐데? 막 이렇게 가는 거야. 논리상 계속. 그러니까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도구를 공부하는 거지. 그냥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공식 공부하는 느낌은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그래서 사실 지금 너네가 말하는 거를 바로바로 캐치 못하는 게 너네랑 나랑 지금 이해하는 방향이 달라서 그래. 너네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 이 식이 꼭 필요한 겁니까? 아니지도 않나요? 맞지? 니네 말이 맞지? 그럼 요건 어때? 사실 요 정도 그림은 우리 뭐 공통수학 1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나오긴 했어. 이거 곱셈 공식 같은 거 쓰고 막 그럴 때. 그 HI 그어서 푸는. 그치, HI를 그으면 되겠지. 그지? 지금 얘는 여기가 직각인 걸 줬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뭔지를 잘 느껴봐봐. 첫 번째, D에서 수직을 파란색을 줬어. 그 다음 D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H라는 거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야. 직각이 두 개 있네. 그러면 H에서 EC에다가 그은 수선의 발이 I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지. 이해돼? 근데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보통 애들은 일단 HI를 연결을 해야지. 그럼 여기 직각이지 하면서 그냥 그게 풀 텐데, 문제는 여기가 직각인 건 되지만 여기 HI랑 EC까지도 직각인 이유는 삼수성 정리를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디까지나 이 바닥평면 HGEF에서 이 G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든 이렇게 연결하든 하는 건 네 자유잖아. 이런 건 자유지. 그지? 근데 D에서 내려 꽂아가지고 찍혀있는 여기가 I거든. 그거를 H랑 연결을 쳤더니 그게 공교롭게도 딱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지금 이 정리가 필요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뭐 상황은 이렇게 된 거죠.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직각 1번 주황색, 여기는 수선의 발이었으니까 직각 2번 보라색, 직각 두 개 있으니까 비어있는 거 연결 쳐주면 노랑이랑 주황이랑 수직한다 3번 이렇게 됐지? 그러면 답은 어떻게 내냐? 자, D, H 하고 요렇게 수선의 발 내렸어. 그게 I래. 요렇게 그림 있는 거지? 여기 직각인 거지? 자, D, H 얼마? 2. 그 다음에 DI는 뭐 정답이었던 거지. 모르는 거고. 그러려면 HI가 필요한 거지. 근데 그 HI를 구하려면 요렇게 있는 바닥평면상에서 요거랑 요거를 이렇게 피타를 써갖고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거잖아. 근데 요 길이가 지금 2고 요 길이가 지금 4니까 여기가 직각이라서 2하고 4를 피타 써갖고 만들면 이 대각선 전체는 루트 22 루트 5지. 그러면 마지막은 얘 곱하기 얘랑 같은 거잖아. 알아들어? 그래서 HI를 잠깐 Y라고 잡으면 2 루트 5 곱하기 Y로 구한 게 2 곱하기 4, 8이랑 똑같은 거니까 결국 Y 값이 루트 5분의 8이 루트 5분의 4가 될 수밖에 없고, 그거를 루트 5분의 4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얘랑 피타 써서 X를 구하겠다고 그런 뜻이겠지. 됐어? 내 강민이 나쁘지 않은데? 뭐 여기, 여기 하는 건. 다행이네. 여기는 진짜 심각한 그 도형, 나쁜 뜻이 아니고 그냥 도형 병자들이 있어 진짜. 나 고등학교 때 진짜 너 반만도 못했어 이거 진짜로.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깨닫는 게 너무 오래 걸렸지. 나는 그냥 계속 막 답지 보면서 막 머릿속에서 이게 왜 수직이야 씨발 막 하는데, 점점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이런 논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를 너무 늦게 한 거야. 자, 96번 하나 하고 싶자. 자, 정육면체에서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이래.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이래. 자, 순서 잡을게. 이면각이야. 두 면이 이루는 각.
이면각을 구할 때는 맨 첫 번째로 할 행동, 첫 번째 무조건 교선부터 구해. 교선에다가 발을 내리고 풀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좀 등신 같긴 한데 여기 알파벳을 봐. 겹치는 게 EG지. 교선이 EG야. 아니, 당연한 거야, 사실. 자, 그럼 봐. 얘를 교선이라고 잡았어? 그러면 먼저 이 첫 번째 면 입장에서 아무 점 하나를 잡아서, 자, DEG 입장에서 아무 점 한 개를 잡을 건데 그 점은 그냥 D가 제일 괜찮지? 그럼 D에서 교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 이렇게. 됐어? 그리고 거기를 H라고 했다고 쳐봐.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면이 누구야? EFGH. 그지? 그러면 EFGH에 존재하는 다른 점을 요 H랑 연결하는 작업을 할 거거든? 그러면 어디다가 하면 될까? 뭐 F를 H라고 쓰면 안 되지, 멍청. P. 그래서 HP를 쓰든 FP를 쓰든 이렇게 하면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때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때 벌어져 있는 요 각도를 이면각이라고 하겠다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결국 평면으로 옮겨 그렸을 때 D에서 H로 내려오고 H에서 P로 연결돼 있고 그 다음 DP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여긴 직각. 자, 정육면체라고 했으니까 모든 모서리의 길이를 그냥 다 1로 잡아. A라고 쓸 필요도 없어. 그러면은 일단 EG가 루트 2잖아. 얘가 루트 2니까 HF도 루트 2잖아. 그럼 여기는 루트 2의 절반이겠지. 2분의 루트 2. 이해하심? 그 다음에 DH는 당연히 1이고. 그럼 이제 얘랑 피 탔으면 여기가 나오겠네? 그 상태로 여기 세타 값 가지고 코사인 값 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면각을 풀 때는 무조건 교선부터 찾고 교선에다가 발을 내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삼각형을 만드는 게 시작인 거야. 알겠지? 야, 근데 그 테마가 이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만 더 하고 쉬자. 302번. 이번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래. 직평각. 순서 한 번만. 직선과 평면이 만나서 각이 생겼음. 각을 대충 그냥 이 정도라고 재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잡으면 멀어지고 이렇게 잡으면 좁아지니까. 이런 거잖아. 여기 봐봐. 선이 있는데 점이 있어. 거리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것처럼, 거리는 항상 수직거리를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각도 수직으로 얘기하겠다 이 얘기야. 발을 내린다. 그 발과 교점을 연결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삼각형에서 벌어진 각도를 직평각이라고 정의한다. 그 얘기잖아. 그럼 똑같이 생각해봐. 먼저 첫 번째는 이 교점이 필요한 거지. 교점. 그리고 여기는 원래 한 점 P가 있는 거고 여기는 수선의 발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먼저 교점과 수선의 발을 찾는 게 1번이겠지. 그러면 AF는 요놈. 그 다음에 DH 누구야 씨. 여기 요렇게 생긴 거. 그럼 교점이 당연히 F네. 자, 교점은 F라고 생겼어. 너의 역할이 교점. 그럼 마치 직선 위에 한 점에서 평면에다가 내리는 발이 필요한 거니까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아야 돼. 근데 직선이 지금 AF래며. 그 중에 한 새끼는 교점이고. 그럼 나머지 한 점이 A밖에 더 있냐? 그러니까 A에서 이제 요 평면에다가 내리는 발이 필요한 거지. 그럼 그러니까 발을 내리면 어디로 갈까? DB의 중점이겠지. 왜냐면 이게 정육면체니까. 이미지가 이래야 돼. 위에 있는 평면이 정사각형이야.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DB야. 수선에 발을 내릴 거기 때문에 가운데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논리가 여기가 직육면체여서 여기가 길어졌으면 안 맞겠죠. 정육면체니까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으악. 이해돼?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모든 거를 다 나랑 대화하면서 풀어야 되고
그럼 이제 마지막에 O하고 F를 연결해 주는 순간 그림이 만들어질 텐데 그럼 어디가 각도인 거니? AF AFO야 AOF야? AF 우와. 그거 아닌가? 이거 봐. 누구랑 누구의 관계지? 원래점과 교점, 교점과 수발. 그러니까 교점이 두 번 들어있으면 되거든. 맞지? 그러니까 원래점과 교점, 교점과 수발. 여기. 알겠지? 맞는 거죠? 맞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계속 생각하라고. 그냥 이렇게 내렸으니까 뭔가 여기가 직각, 씨발 직각인가? 그러니까 온갖 별 얘기를 내가 다 들어. 교점이 두 번 들어가 있으면 되겠지? 알겠지? 보니까 강민이는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너무 당연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긴 해. 열심히 하시고. 나는 근데 진짜 옛날에 지금이야 사실 이게 직각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 그림에서는 나 옛날에 내가 발가락으로 대충 그리면 막 나 여기 직각이라고 나 난리도 아니었어 나는 옛날에. 그래서 너네를 대할 때 이제 얘네가 어디까지 모를까를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됐지? 직각 어디야 여기서? 국민 직각 어디야? AOF야? OAF야? AOF지. 발을 내린 게 여기니까. 수선의 발이니까 여기가 직각이지. 됐어? 답 낼 수 있겠어요? 같이 하자. 야, 한 모서리 길이 1이라고 잡았어. 그러면 일단 AF가 루트 3이라는 건 루트 2라는 건 이해되지? AF가. 그 다음에 AO는 요것도 루트 2였을 거니까 그거의 절반이라서 여기가 2분의 루트 2일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가 직각인 거고.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팁을 주면은 어차피 우리 세타만 구하면 돼. 그럼 굳이 피타 쓰고 막 여기 길이 구하고 하지 말고 그냥 길이 B만 보면 돼. 길이 B를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 여기에 2배가 여기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대 2니까 루트 3이겠지. 그렇게 보시면 빠르겠죠? 쉬었다 합시다.